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땅끝마을 해남에서 소소하게 농사지으며 전원생활하고 있는 이혼 5년차 55살 여성입니다. 현재 자식들은 대학 졸업 후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고, 저는 친정엄마 모시고 귀농한 지 5년 차에 접어들었네요. 이혼을 하는 것과 동시에 귀농했는데 그간 어떻게 참고 살았나 싶을 정도로 속이 후련합니다. 아이들 결혼할 때까진 어떻게든 참고 살아보자 싶었지만 이대로 살다간 제 속이 다 썩어 문드러지겠더라고요. 대학 시절 만난 남편과 적당한 나이에 결혼했고 사이좋게 연년생 남매 낳아 기르며 여느 여자들처럼 살림하고 시집살이도 당하며 다사다난하게 살았어요. 말단 공무원이던 남편은 소소하게 월급 받으며 저희 식구들을 알뜰살뜰 먹여 살렸습니다. 물론 이렇게만 보면 평범한 결혼 생활을 했겠구나 싶지만 제가 남편에게 평생을 속고 살았다면 믿으시겠어요? 그동안의 모든 행동이 철저한 계산 아래 이루어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땐 정말이지 슬프다 못해 처절했습니다. 평생 반려라 믿고 살았던 남편에게 큰 배신을 당하고 이혼을 결심하기까지 아이들과 친정엄마가 많은 힘이 돼주었네요. 지금이야 웃으면서 지나가는 이야기로 말하는 거지만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치가 떨린답니다. 그래도 이혼하고 이렇게 제가 하고 싶은 일하면서 좋은 거 듣고 보고 먹고 하며 지낼 수 있음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럼 파란만장했던 제 결혼 생활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예, 진이야. 이번에 수철이 엄마가 네 중매를 서주고 싶다는데 어때? 지난번에 경미도 중매해줘서 의사 남편 만나서 시집 갔잖니. 엄마, 나 아직 대학생인데 졸업하면 취직도 해야 하고 할 게 산더미인데 엄마는 나 빨리 시집 갔으면 해? 요즘 세상이 워낙 뒤숭숭하잖니. 경제위기니 하면서. 그러니 이런 시기에 빨리 시집 가서 자리 잡는 게 제일 좋은 거야. 좋은 집안에 시집 가면 제일 좋은 거고. 그건 그래. 워낙 불경기에다 사는 게 점점 힘들어진다고 하니. 그래서 아줌마가 나 소개해 준대? 안 그래도 어제 점심에 이야기했다. 남자가 28살인데 공무원이란다. 군대도 일찍 갔다 오고 대학도 일찌감치 졸업해서 바로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나 봐. 평생 잘릴 걱정 없어서 의사보다 더 좋은 거 아니겠니? 오, 노력 많이 하셨나 보네. 엄마가 하도 성하시니까 한 번은 만나볼게요. 그래도 너무 강요는 하지 마. 나 이제 졸업반이라고. 우리 딸 나이 아직 한창인 거 알지? 누가 바로 결혼하래? 적당히 연애하다가 적당한 시기에 결혼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 아줌마한테 연락 넣어도. 그리고 이왕이면 미리 알려달라고 해. 나 학기말 준비한다고 바쁘거든. 일정 조율하려면 그렇게 해야 해. 아이고, 네가 웬일이냐? 알았다 알았어. 저는 대학교 4학년 꽃다운 나이에 중매로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9급 공무원이었고 이제 임용된 지 2년 차라고 했어요. 당시 경기가 워낙 흉흉했던지라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직업이 최고 대접을 받던 시기였습니다. 저도 1년 뒤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막 시작할 텐데 어렵게 발버둥치며 치열하게 사느니 친정엄마는 빨리 안정된 삶을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하셨고 그 성화에 못 이겨 소개팅을 하게 된 거였죠. 남편의 첫인상은 굉장히 젠틀하고 다정다감했습니다. 공부 욕심도 있고 자신의 주관도 뚜렷한 게 보통의 남자들과는 달랐고 별 생각 없이 나간 소개팅에서 서로에게 반한 저희는 누가 먼저랄 것 없이 호감을 가진 채 몇 번 만났습니다. 자연스레 연인 사이가 되었고 당시 제가 대학생 신분이라 즐겁게 연애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3년 조금 안 되는 시간 동안 만나왔고 자연스레 결혼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더 늦으면 결혼하기 어렵다며 한참 자리 잘 잡았을 때 자기를 믿고 인생을 맡겨보라 하더군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말을 거절했어야 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는 양가 집안에 인사를 드렸고 시간이 흘러 상견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사돈 안녕하세요. 두 아이가 결혼하게 된다니.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아닙니다. 언제 결혼하나 싶었는데 아이들이 이제야 정신을 차려서 기특할 뿐이죠.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머니, 이건 별거 아닌데 소소하게 준비해봤어요. 어머, 우리 새아가가 센스가 있구나. 이게 다 사부인이 잘 가르치신 탓이네. 명문대학 다닌다고 했을 때부터 알아봤어. 그런가요? 그나저나 우리 딸아이가 아직 어려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더 잘 가르쳐서 보내야 하는데요. 그런 건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다 혼나면서 배워야 하는 게 살림이에요. 저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남편 내조 잘하고 아이들 낳아서 잘 키우고 여자로서 며느리로서 도리다 하면 된 거예요. 그렇죠.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도 우리 딸 예뻐해 주세요. 외동딸이라 금지옥엽 키웠습니다. 아직 제 눈엔 아기나 다름없죠. 아이고, 이렇게 다 큰 아기가 어딨대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야기 좀 나눠봅시다. 애들 신혼집은 아무래도 직장 근처로 하는 게 나을 거예요. 우리 집이랑도 가깝고 사돈댁이랑도 가까우니 아파트든 빌라든 뭘 얻든 간에 직장 근처면 좋겠고요. 혼수나 예단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따로 봐두신 게 있으세요? 안 그래도 말하려고 했어요.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공무원 남편 얻는 게 의사 판검사 남편 얻는 것보다 어려운 거 아시죠? 그러니 신혼집은 사돈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대충 들어보니까 금전적으로 여유도 있으신 것 같고. 엄마, 무슨 그런 말을 대놓고 하세요? 장모님이랑 이 사람 난감하게.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뭘. 새아가가 좋은 대학 나오고 나이 어린 것 빼면 뭐 별거 있니? 뭐니 뭐니 해도 평생 안정적인 직장 가진 게 최고야. 새아가 너 대학 졸업하고 직장 다닐 거니? 네. 직장 생활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도 아이 없을 때 한 푼이라도 벌어놔야 혹여나 제가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괜찮을 것 같아서요. 내 생각은 좀 다르구나. 결혼하면 직장 다닐 생각하지 말고 살림 배우면서 내조에 힘썼으면 좋겠다. 욕심 있는 애라 지금은 9급이지만 더 높은 직급까지 올라갈 거야. 사부인, 저 그건 애들한테 맡기면 안 될까요? 애들끼리 충분히 상의해보고 결정해도 될 일 같습니다. 무슨 소리세요? 자고로 여자는 살림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 사부인이 아들이 없어서 잘 모르시나 본데. 엄마, 말 좀 가려서 하세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남자 여자를 따져요. 나는 진이가 직장 생활 하고 싶으면 했으면 좋겠어요. 말 그대로 한 푼 벌어 한 푼 쓰기가 아쉬운데 누구 하나라도 더 벌면 좋지, 안 그래? 너는 엄마 말하는데 자꾸 끼어들 거야? 아무튼 내 아들 앞길에 도움이 되어야지. 이게 다 너 걱정해서 하는 말이야. 아무튼 난 그랬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그런 거죠. 어차피 진이 결혼하면 결혼자금을 따로 주던지 집을 사주든지 할 요령이었습니다. 요즘 같은 시국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집이랑 현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부인 말씀처럼 모자란 집안도 아니니 넉넉히 챙겨보내겠습니다. 원하시는 예단 목록이 있으시거든 아이들 통해서 전달받도록 하죠. 시어머니는 상견례장에서 대놓고 저희 모녀에게 날이선 말씀을 하셨고 가부장적인 태도로 임하셨습니다. 왜 흔히들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남자는 바깥일 잘하고 여자는 그런 남자 내조 잘해주는 게 제일이라는 말이요.
저희 시어머니가 딱 그랬습니다. 여자 남자를 딱히 구분 짓는 건 아니지만 자기 아들이라면 아주 끔뻑 죽는 분이셨어요. 솔직히 연애하면서도 이 사람이 마마보이인지 시어머니가 유별난 건지는 모르겠지만 유독 남편 앞에서 약한 척을 하셨거든요. 시댁은 남편이 어려서 시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시어머니가 온갖 고생하면서 남편과 시동생을 키워오셨어요. 금전적인 부분만 가지고 보자면 저희 친정이 훨씬 잘 사는 정도였습니다. 시댁은 자가로 작은 주택을 하나 갖고 계셨고 모자라지도 과하지도 않는 보통의 평범한 집안이었어요. 반면 저희 친정은 외할아버지가 무역 관련된 일을 하시면서 땅 투자를 하신 게 있는데 그게 재개발이 되면서 부유해진 사례예요. 원래도 부족함 없이 자랐지만 여유로워졌고 평생 돈 걱정하며 살지 않아도 될 정도였죠. 아무튼 저희는 상견례를 마치고 본격적인 결혼 준비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신혼집부터 웨딩 촬영, 그리고 예단을 준비하러 다니느라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죠. 세아가 내일은 남대문에 내가 아는 이불가게 가는 거 잊지 않았지? 이게 결혼 전에 참 피곤한 것 같아도 나중에 가면 다 도움되는 일이다. 내일 이불가게 가면 너희 신혼집에 드릴 이불이랑 친척들한테 돌릴 이불 세트 봐야 하니 너도 어떤 거 사고 싶은지 대충 생각해놔라. 다른 건 못 해줘도 우리 아들 덮고 잘 이불은 골라줘야지. 네 어머니, 내일 몇 시까지 가면 될까요? 너무 많이 사는 거 아니야? 이불 세트 정도면 끝나는 거 아니야? 제사 지내는 것도 아닌데 무슨 전통주 세트하며 고기며 왜 이렇게 많이 사? 넌 뭘 모르나 본데. 나도 네 아버지랑 결혼하면서 다 그렇게 해왔어. 친척들이 오죽 많니? 그래서 받은 만큼 돌려줘야 하는 거야. 아무튼 세아가 너는 내일 아침 9시까지 와라. 부지런히 움직여야 하니까 편하게 입고 오고. 네, 알겠어요, 어머니. 그럼 내일 점심은 남대문 시장에서 갈치조림 같이 드실래요? 웬일로 네가 옳은 생각을 했다니. 먹는 거 하나는 기똥차게 잘 찾는구나. 내가 오래 알고 지낸 갈치조림 가게 있으니까 거기로 가자. 이야, 나 빼고 둘이 데이트하니까 좋아? 부러워서 죽겠는데. 부러울 것도 많다. 너는 나란 일 하는 사람이잖아. 이런 건 다 여자들이 알아서 하는 거야. 넌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어. 두 사람이 알아서 잘해주니 뭐. 그럼 엄마랑 여보만 믿을게. 세아가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된다. 그리고 시집 오면 출가회인인 거 알지? 친정보다는 시댁에 더 신경을 많이 써야 해. 내가 친정엄마다 생각하고 지냈으면 한다. 네, 어머니. 열심히 살림도 배우고 내조 잘할게요. 그렇게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고 주변의 많은 축복 속에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어느 정도 신혼을 즐기다 아이를 가지려 했지만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첫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어요. 취업 준비를 하고 있던 저는 어쩔 수 없이 몸조리를 해야 했고 그렇게 가정주부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죠. 근데 여자는 아이를 낳으면서 철이 든다 했던가요? 아이를 낳고 육아에 전념하다 보니 친정엄마도 절 이렇게 힘들게 키우셨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결혼하고 아이 낳고 시어머니 말대로 남편 내조하느라 친정에 신경을 많이 못 쓰게 됐는데 육아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가 결혼 전으로 되돌아갔으면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남들이 보기엔 제가 엄청난 시집살이를 견뎌내고 있는 중이었지만 그 당시 저는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인지 시집살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조금씩 지쳐가더라고요. 큰아이가 돌을 앞둔 시기에 둘째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고 연달아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니 예전에 저는 없더군요.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흐르고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게 될 즈음 남편이 돌연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주변 친구들과 사업을 한다는 이유에서였고, 남편 내조만 해오던 저로선 집안의 가장이 일을 한다 하니 묵묵히 뒤에서 아이들 케어하며 지켜보는 수밖엔 없었어요. 하지만 남편의 사업은 보기 좋게 망했고, 그 뒤로도 여러 번 사업에 손을 댔지만 번번이 잘 되지 않았죠. 갖고 있던 돈도 까먹고 시어머니가 집까지 담보로 대출을 받으셨고, 경제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친정엄마는 분위기를 눈치채고 저 몰래 통장에 돈도 넣어주시고 했지만 그걸로는 역부족이었어요. 애들도 어느 정도 컸으니까 당신도 이제 나가서 일 좀 해. 아무리 생각해도 나 혼자서는 무리야. 딸린 식구들은 많은데 내가 혼자 다 먹여 살리려니 힘들기도 하고 참 버겁다. 그러게 내가 결혼하고 일한다고 했잖아. 왜 말려서는. 아이들은 어쩌고. 엄마 보고 봐달라 하면 되지. 유치원 보내고 그 시간에 일하면 되니까. 아무튼 당신도 일자리 알아봐. 둘이 바짝 벌어서 더 나아질 생각을 해야지. 하, 알겠어. 그나저나 당신 가진 돈 좀 있어? 갑자기? 무슨 돈? 지난번에 엄마가 보태주신 돈도 다 가져가 놓고선 내가 무슨 돈이 있다 그래? 아, 그러지 말고 돈 좀 줘봐. 이번에 정말 끝장나는 투자건이 있는데 상식이가 그거 한 방이면 남은 인생 편하게 살 수 있다더라. 그러니까 투자하게 돈 좀 줘봐. 아니야. 이번엔 못 줘. 언제까지 투자하면서 돈 날릴 거야? 그리고 그렇게 돈 버는 게 확실한 거면 자기나 벌어서 쓰라고 하지. 못하러 다른 사람들까지 끌어들여? 그거 사기 같아. 느낌이 안 좋다고. 야, 넌 내 친구를 이상한 놈 만드네. 내가 상식이랑 15년 지기 친구야. 그런 놈이 나한테 사기를 치겠어. 그리고 돈 아예 없는 거 아니네? 잔말 말고 1,000만 원만 줘봐. 난 정말 모르겠다. 당신 맨날 그 투자인지 뭔지 하는 거. 벌어오는 거 한 번도 못 봤어. 나도 직장 구하는 대로 일 바짝 할 거야. 내가 벌어오는 돈 한 푼도 못 줘. 각자 돈은 각자가 관리하자. 치사하게 나온다 이거야. 넌 내가 벼락부자 돼도 떼주는 돈 없을 줄 알아. 이게 남편이 한다 하면 응원이나 해줄 것이지 어디서 초를 치고 있어? 막말하지 마. 아무튼 내가 알아서 돈 벌어서 쓸 테니까 당신은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누가 겁이라도 난대? 너나 후회하지 마라. 결국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일은 다 찾아다녔습니다. 식당, 전단지 배포, 공장 등 면접을 안 가본 데가 없었어요. 돌고 돌다 집 근처에 있던 원예재료 납품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문 들어온 물건 택배 포장을 하거나 원예용품을 소분해서 정리하는 일을 하게 되었죠. 아이를 돌보면서 할 수 있는 일이었고, 시간대도 아침 일찍 나가는 거 말고는 그만큼 일찍 끝나서 살림에 지장도 없었고요. 제가 일을 하게 되면서 아이를 시어머니께 맡기려 했는데 시어머니는 완강히 거절하셨습니다. 결국 친정엄마께 아이들을 맡길 수밖에 없었죠. 저는 아침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 일을 했어요. 각자 돈은 알아서 관리하기로 해서 월급의 절반은 저축을 했고 나머지 돈으로 아이들 원비, 식비 등을 해결했습니다. 일하는 곳에서 점심 식사도 챙겨줬어서 배불리 먹으면 굳이 저녁을 먹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그렇게 한 푼 두 푼 아끼며 나름 저축도 열심히 하니 제법 많은 돈이 모이더라고요. 가정에 많은 기여를 한 건 아니지만 제가 그렇게 생활하니 어느 정도 형편이 나아졌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되었고 저도 흰머리가 종종 나 있는 40대 후반의 나이가 되었죠. 아이들도 공부를 잘하는 편이어서 돈 걱정 없이 장학금 받으며 학교를 다녔기에 고생한 보람도 있고 뿌듯했어요.
그런데 열심히 살아온 저에게 큰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바로 친정엄마의 건강이 나빠지신 거예요. 진이야, 엄마도 예전 같지가 않나 보다. 어휴, 자꾸 컨디션도 좋고 축축 처져서 건강검진 받았는데 살 만큼 살았으니 빨리 죽으라는 것 같다. 그게 무슨 소리야? 건강검진 결과가 이상해? 글쎄, 조직검사인지 뭔지 했는데 담낭암 3기라는구나. 3기면 중기에서 말기 넘어가는 단계라는데 이제 살 만큼 살았다고 몸이 고장난 게지. 아니, 엄마. 그렇게 농담식으로 주고받을 이야기가 아니잖아. 그거 당장 수술하고 항암 치료 시작해야지. 사람이 죽으면 땅에 다시 묻히는데 난 억지로 연명하고 싶지 않아. 우리 손주들 시집장가 가는 거 다 보고 싶었는데 그게 가능할런지 모르겠다. 엄마, 나약한 소리 하지 마.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왔잖아. 갑자기 이러는 게 어딨어? 내가 아프고 싶어서 아픈 거니? 이게 다 하늘의 뜻인걸. 그래서 다음에 병원은 언제 오래? 다음 주에 와서 조직 검사 한 번 더 하고 피 검사랑 컨디션 체크하고 수술 시기 정하자고 하던데. 그럼 최대한 빠른 시기로 잡자. 내가 그이한테 말해서 시간 뺄 테니까 같이 가고. 아이고, 박서방 안 도와줘도 되니?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자기가 밥도 차려 먹고 할 수 있지. 그리고 애들도 다 컸고. 그래도 사부인도 계시고 한데. 아, 엄마. 다른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엄마 건강이나 신경 써. 내가 찾아보니까 담낭암 예후가 좋대. 수술하고 항암 치료하면 금방 좋아질 거야. 말이라도 고맙다. 적당히 살다 적당한 시기에 가는 게 제일인데 아프다 가긴 싫다. 어딜 간다 그래. 일단 치료가 먼저야. 내가 내일 다시 연락할게. 여보, 나 할 말 있어. 지금 일 안 바쁜 시간이지? 안 바빠. 무슨 일이야? 글쎄, 엄마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담낭암 3기 판정받으셨어. 당장 다음 주에 조직검사하고 입원하고 나서 수술 일정 잡는데. 그런데? 그런데는 뭘 그런데야. 엄마 혼자 병원에 보낼 수 없잖아. 우리 엄마가 많이 편찮으셔서 일 그만두고 간병해야 될 것 같아. 일을 그만두는 건 좀 그렇지. 갑자기 이러면 어떡해. 그럼 엄마가 죽을 병 걸렸다는데 어떻게 해? 그냥 냅둬. 간병을 안 해야 빨리 죽지. 무슨 소리야 그게? 지금 우리 엄마 아파도 상관없다 이거야? 자식으로서 나 몰라라 하라는 거냐고. 그게 아니잖아. 암튼 나중에 이야기해. 짜증내지 말고. 지금 누구보다 심각한 건 나랑 우리 엄마야. 괜찮냐는 말 먼저 못할 거면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아무튼 나 짐 싸서 엄마랑 같이 병원 들어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나도 모르겠다. 당신 알아서 해. 저는 남편과 아이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친정엄마와 함께 병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정정하셔도 다른 병도 아니고 암 수술도 해야 하고 항암 치료도 해야 하는 상황에 가족 없이 혼자 계시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았거든요. 물론 남편은 싫다는 내색을 비쳤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도 이 소식을 들으셨는지 제가 병원에 간다 하니 식사는 누가 차려주냐며 저에게 소리를 치시더군요. 결국 시어머니에게도 좋은 소리 한 번 못 듣고 친정엄마를 간병하게 되었습니다. 오로지 아이들이 병원에 들려 친정엄마를 살필 뿐이었죠. 물론 남편이나 시어머니는 연락 한 통 없었고요. 어느 날 남편이 술을 먹고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며칠 밤을 보내고 겨우 잠에 들려는 찰나 남편의 연락이 제 심기를 건드리더라고요. 당신 장모님이랑 병원이야. 응, 그렇지. 당신 술 마셨어?
무슨 술을 이렇게 많이 마셨어? 혀가 다 꼬였네. 야, 나 그래도 안 취했거든? 지금 이미 많이 취했어. 할 말만 하고 끝내. 나도 며칠 밤새서 힘드니까. 야,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장모님 상태에 호전되는 것도 없는데 보험은 좀 빵빵하게 드셨냐? 갑자기 보험 이야기를 왜 해? 엄마가 알아서 다 들어놓으셨지. 왜긴 보험금으로 우리 엄마 집 사줄 생각에 매일 설레고 있구만. 뭐라고? 지금 제정신이야? 엄마 항암 치료 중인데 대놓고 그딴 말을 해? 이 정도 말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내가 안 그러게 생겼어? 지금 우리 엄마 보고 죽으라는 거야, 뭐야? 야, 솔직히 그 정도면 다 살았다. 적당히 살다가 적당한 시기에 가고 싶다고 항상 그러셨잖아. 지금이 딱 그 시기 아니야? 미친 새끼. 이 새끼 진짜 사람 새끼 아니네. 뭐? 하늘 같은 남편한테 이 새끼? 사람 새끼가 아니라고? 너 지금 제정신이야? 나 지극히 정말 정상이거든. 제정신이 아닌 건 당신이겠지. 대놓고 우리 엄마 보고 죽으라는 소리밖에 더 돼? 말 실수할 수도 있잖아.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래? 당신이 너무 유난인데. 아니, 이참에 물어나 보자. 장모님 지난번에 이야기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보험금 배로 내시고 사망보험금 2배로 뻥튀기 하는 것 같던데. 나중에 어떤 일 생길지도 모르고 미리 대처하시는 거지. 지금 수술 잘 받고 항암 치료 받으면서 예후 좋아지는 거 당신도 알잖아. 내가 당신한테 뭘 해달라고 해? 바라기를 해? 우리 엄마 겨우 힘내서 치료받고 있는데 응원을 못 해줄 망정 어떻게 산 사람 앞에 두고 그딴 생각을 하냐고. 그리고 분명히 말하는데 우리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보험금이니 뭐니 탐내지 마. 당신 몫은 하나도 없으니까. 오, 혼자 날로 먹으려고 하는 거야? 사람이 그렇게 못된 심보를 가지고 살면 못 써. 그 돈이 몇 억은 할 텐데 내가 너 혼자 꿀꺽하게 둘 것 같냐? 그러니 다 먹을 생각하지 마라. 참나 어이가 없네. 지금까지 당신이 해준 게 뭐가 있어? 각자 돈 관리하기로 한 게 몇십 년인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아이고, 무섭네. 그래, 너 알아서 해봐. 예, 애미야, 너 사부인이랑 병원에 있다며? 내 식사는 누가 챙긴다니? 어머니, 그이한테 말씀 못 들으셨어요? 저희 엄마 암이에요. 간단히 아픈 것도 아니고 지금 항암 치료 받는데 돌봐줄 사람도 없고 제가 와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식사는 혼자 챙겨 드실 수 있잖아요. 혹시 몰라서 반찬도 다 해두고 왔는데 그이가 못 챙겨주면 어머니 밥만 꺼내서 드시면 돼요. 뭐라고? 너 지금 나더러 밥상 차려서 알아서 먹으라는 거야? 애비가 안 되면 서진이라도 보내. 기집애가 공부해서 뭐 해? 여자는 자고로. 어머니, 계속 여자 하면서 살림 어쩌고 하시는데요. 서진이 지금 한참 공부할 나이예요. 불러다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항암 치료가 감기 같은 것도 아닌데 어머니 왜 이렇게 똥꼬집이세요? 손발이 없으신 것도 아니고 운동도 다니시고 정정하시면 식사 정도는 알아서 챙겨 드세요. 제가 너무한 게 아니라 이제 그 정도는 어머니가 하세요. 좀 뭐? 너 지금 나한테 신경질 내는 거냐? 이게 없는 거 거둬줬더니 은혜도 모르고 기어오르다니. 너 우리 기태 아니었으면 이렇게 살지도 못했다. 어머니 말은 바로 하세요. 그 사람 진급 시험 보다가 때려치고 사업한다고 해서 몇 번이고 말아먹을 때까지 눈 감아줬어요. 도저히 안 되니까 저보고 일하라 해서 지금까지 저도 쉬지 않고 일했던 거고요. 참나. 그래서 네가 뭔 도움이 됐니? 도움이 안 되긴요? 어머님이 몰래 대출받아서
그이 사업자금 대주신 거, 그거 이자 내드렸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좋은 거 사다 드리고 하나하나 일일이 챙겨드린 거, 그거 다 제 돈이에요. 어머니한테 들어가는 돈. 그래도 며느리 도리한다고 잘 챙겨드린 거라고요. 그이 저한테 생활비 타서 쓰는 거 모르시죠? 뭐, 그럴 리가 없다. 우리 기태가 어떤 사람인데, 너 같은 년이 무시할 사람 아니야. 년이요? 지금 저한테 욕하셨어요? 저도 이제 애들 다 키우고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어요. 어머니한테 할 도리 다 했고 욕 먹을 일 없다고요. 어머니 자꾸 이러시면 곤란해요. 그래서 지금 와서 이혼이라도 하겠다고? 내가 너 같은 년들 아주 잘 알아. 이제 빼먹을 거 다 빼먹고 지 살 길 찾아서 가겠다 이거지? 아, 정말 안 되겠네요.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저 그이랑 이혼할 거예요. 이렇게 답답하게 평생 사느니 남은 여생이라도 좀 편하게 살아야겠어요. 이혼이 그렇게 쉬운 일인 줄 아냐? 너 지금 나랑 장난하니? 장난하는 거 아니고요. 저 진심이거든요. 댁 아드님이랑 이혼할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더 이상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어요? 야, 야!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막상 이혼하려니 떨리긴 했지만 앞으로 고생하는 것보단 낫지 싶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렵게 이혼 이야기를 꺼내니 왜 그걸 이제야 말하냐며 제 선택을 존중해 주겠다 하더군요. 아이들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버지 덕 못 보고 살았던 거 후회한다며 제 결정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이혼 서류를 들고 시댁에 가니 남편과 시어머니가 노발대발 난리더군요. 시어머니께 뺨 한 대 얻어맞고 남편도 저에게 손찌검 하려던 걸 아들 녀석이 겨우 말려줬습니다. 더 볼 것도 없었어요. 한참을 소리 지르고 싸운 뒤에야 남편은 체념한 듯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그 길로 법원에 가서 서류를 제출하니 2달 정도 지난 후 이혼이 성립되더군요. 몇십 년 지지고 볶고 살았는데 서류 한 장으로 모든 관계가 정립된다니 좀 어이없기도 했고요. 남편은 마지막 양심이라도 남았는지 위자료라며 저에게 5천만 원을 주더군요. 이 돈은 가지고 있다가 2아이에게 나눠줄 생각입니다. 아무튼 저는 그 뒤로 서울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친정엄마와 함께 고향인 해남으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항암 치료는 3개월에 한 번씩 서울로 올라가서 받아야 했지만 친정엄마가 공기 좋은 곳에서 편안히 쉬고 싶으시단 말에 바로 귀농을 결정했어요. 아이들은 자신들도 다 컸으니 알아서 살아보겠다며 제 앞날을 응원해줬고요. 2아이가 거주할 오피스텔 얻어주고 저는 친정엄마와 함께 해남으로 전원주택 하나 매입해 내려왔습니다. 시끌벅적한 도시를 떠나오니 정말 조용하고 편안하더군요. 그 뒤로 친정엄마는 항암 치료도 열심히 받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3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몸 안에 염증 수치도 거의 없고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놀라운 회복력을 보이고 계시거든요. 앞으로 얼마나 더 사실진 모르겠지만 저와 함께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행복하게 살다가 가시게끔 곁에 있어 드릴 겁니다. 이혼한 뒤 남편은 운영하던 식당을 정리하고 아파트 경비 일을 시작했다고 해요. 시어머니는 워낙 정정하셔서 홀로 시댁에서 알아서 잘 지내시는가 보더라고요. 이혼은 했어도 아버지 친할머니니 가끔 아이들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며 제게 근황을 전해줍니다. 앞으로는 남남으로 각자의 생활을 할 테지만 저는 앞으로 펼쳐질 제 인생이 기대가 됩니다. 그동안 고생한 만큼 몇 배로 더 행복했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고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후회하지 말고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건네보세요. 부모님만큼 저를 잘 아는 분도 저를 위해 주실 분도 없거든요. 그럼 전 이만 줄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인면수 시민 남편과 이혼하고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30대 주부입니다. 저는 짐승과 같은 남자를 남편으로 여기며 남은 평생을 불행하게 살아갔을 수도 있었는데 엄마의 조언과 지혜 덕분에 남편과 이혼하게 되어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연에 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30대 초반의 맞선을 통해 만난 남편은 처음에는 얼굴도 멀끔하니 식당을 운영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 지나서야 저는 남편이라는 인간의 실체를 조금씩 알아갈 수 있었죠. 야, 네가 집안 사람들한테 나 바람 피운 것 같다고 까발린 탓에 내 이미지 완전히 말아먹었잖아. 내가 설명하는데도 왜 사람 말을 안 듣고 멋대로 입을 나불거리고 있어? 미쳤어? 친정 며칠 갔다 왔더니 집에서 여자랑 침대에 껴안고 있었던 건 그럼 제정신이고? 내가 기가 차서 그 장면만 사진 찍어놓고 나왔는데 당신 해명하는 거 듣고 싶지도 않고 갈라서야겠다 싶어서. 엄마랑 시부모님도 알게 되셨으니까 우리 깔끔하게 갈라서는 수밖에 없겠다. 그렇지? 그런 거 아니라고 내가 몇 번을 말하냐고. 친구가 와이프랑 놀러 왔다가 술 마셨던 건데 자기 집은 줄 알고 침대로 슬쩍 올라와 있었던 거라니까. 나도 취해서 그런 일 일어난 줄도 몰랐었다. 야, 내 친구한테 당장 전화해서 놀러 왔나 안 왔나 확인시켜줘. 중요한 건 친구분이 다른 방에서 술떡이 돼서 자고 있는 동안 친구 와이프랑 둘이 침대에 같이 누워 있었다는 거 아닐까? 내가 알몸으로 뒹굴기라도 했냐? 옷 입고 누워 있었잖아. 이미 거사 한바탕 치렀는지 아닌지 내가 알게 뭐야. 와, 진짜 미치겠네. 그러니까 정리하면 네 말은 그런 거 아냐.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마누라가 친정집에 놀러 간 동안 친구랑 친구 와이프를 초대했어. 그리고 친구 와이프랑 눈 맞아서 친구가 술에 취해 잠든 동안 놀아놨다. 이거네? 그러고 옷은 말끔하게 입고 있었고. 친구 와이프 쪽은 거의 헐벗고 있었는데? 그것도 다 설명했었잖아. 나시 같은 거 입고 있어서 네가 보기에 따라서는 오해할 수 있었다고. 그러니까 왜 그 자리에서 뛰쳐나가고 그래. 내 설명도 안 듣고. 당신이 이번만 이런 거라면 내가 차라리 말을 안 해. 저번에 당신 지방의 식당에 쓸 배추 보러 간다고 하고 돌아온 날 셔츠에 립스틱도 묻어 있었잖아.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는데 당신 말을 어떻게 믿어? 그건 내가 지하철 타고 가다가 어떤 여자한테서 묻은 것 같다고 해명했잖아. 너 진짜 보고 싶은 대로만 보고 사는구나. 내가 진짜 억울해서 원. 네 말대로 내가 바람을 피운 거라고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면 천벌을 받는다. 됐냐? 제가 친정에 다녀오는 동안 바람을 피운 듯한 남편의 모습에 심히 의심스럽기는 했었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황인지라 저는 넘어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명확한 증거가 없다 뿐이지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제 마음에 싹 트고 있었습니다. 엄마, 박서방 때문에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 그이는 바람 피우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아주 의심스럽거든.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해보면 바람 피우는 거 맞다는 사람도 있고 오해라는 사람도 있는데 엄마 생각에는 뭐 같아? 그런 거야. 증거가 확실하게 나오기 전까지는 모를 일이지. 정말로 박서방이 바람 피운 것도 아닌데 의심받으면 억울할 일 아니겠니? 에이, 엄마 똑 부러진 사람이잖아. 이럴 때도 좀 명확하게 판단을 내려주라. 나도 머리 돌아가는 게 영 옛날만 같지는 않구나. 건강도 영 별로인 게 아무래도 네 아빠 보러 하늘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모양이야. 엄마 이렇게나 정정한데 그게 무슨 소리야? 나랑 여행도 가고 산책하러 가고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야지. 요즘 100세 시대라는데 엄마 나이가 얼마나 된다고. 나는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은 없고 그냥 네가 행복하게만 살면 된다. 엄마가 나랑 쭉 같이 건강하게 살아줘야 행복하지.
세상 일이 뭐 하나 마음대로 되는 게 있겠니? 너도 박서방 문제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아라. 헤어질 때가 오면 헤어지는 거고 혈육이니 뭐니 해도 죽을 때는 다 따로따로다. 무슨 말인지 알겠으니까 죽느니 사느니 그런 얘기 좀 제발 마라. 나 엄마 없으면 혼자서 어떻게 이 세상 살아가라고. 너 혼자 남겨놓고 갈 생각하니 엄마가 더 건강해져야겠다 싶구나. 괜히 짐 지우지 않으려면 시골에 있는 땅 다 팔아버리고 요양병원이라도 가야 하는데 네 아빠가 그거 절대 팔지 말라고 유언으로까지 신신당부했잖니. 알지. 언젠가는 오를 거라고 했었던 거. 그런데 아빠 길 가다가 보이는 고물 같은 거 있으면 다 챙기는 사람이었잖아. 너무 가지고 있기만 하다가 똥 될 수 있으니까 그냥 팔아버리고 엄마를 위해서 쓰는 거 좋은 생각 같은데. 어차피 얼마 살지도 못할 인생인데 어디에다 써먹겠니. 하여튼 이 문제야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박서방하고 언제 한번 들러보거라. 내가 할 얘기도 있으니까. 엄마 몸도 안 좋은데 그냥 메신저로 얘기해도 될 것 같아. 선천적으로 좋지 않은 몸을 가진 엄마는 당뇨까지도 찾아온 바람에 몸이 하루하루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제가 돌보아야 하는 게 맞았지만 남편이 하는 식당 일을 돕다 보니 그것이 여의찮았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엄마가 남편과 제게 할 이야기가 뭔가 하고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장모님, 하시겠다는 말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 궁금한 거 못 참는 편인데 얼른 말씀해 주시면 안 됩니까? 난 운만 띄웠는데 그이가 너무 궁금해해서 엄마가 말해줄 게 있다고 전해줬어. 나도 궁금해서 그러는데 뭔지 빨리 말해주면 안 될까? 확실해진 다음에 말하려고 했다만 이쯤이면 거의 확정인 것 같으니 말을 해야겠구나. 박서방도 잘 듣게.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토지 수용이 돼서 말일세. 2,000평 정도 넘기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더구먼. 토지 수용, 보상?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 엄마? 아빠 땅 안 팔 거라고 말하더니. 나라에서 사업을 하겠다는데 그걸 나 몰라라 할 수는 없잖니. 그리고 네 아빠가 팔지 말라고 했던 게 지금 시점인가 싶을 정도로 보상이 제법 괜찮더구나. 그럼 장모님, 이제 부자 되시는 겁니까? 지금이야 그렇지 않다만 조만간은 부자가 된다고 봐야지. 정말 축하드립니다. 장모님은 처음 봤을 때부터 인상이 원체 좋으셔서 이런 운이 따르실 줄 알고 있었습니다. 고맙네, 박서방. 그런데 내가 한 가지 기쁜 소식이랑 같이 전해야 할 내용이 있네. 내가 요즘 몸이 안 좋아서 말인데 내가 한동안 우리 애랑 같이 좀 살아도 되겠는가? 같이 사신다면 혹시 저희 집에 같이 머물고 싶다는 말씀인가요? 그래, 내가 계산을 해보니 몸이 좋지도 않고 앞으로 살 날도 멀지 않은 것 같더구먼. 그래서 말인데 자네만 괜찮다면 집에서 같이 좀 거하면서 간단히 집안일 거드는 정도로 늙은 몸 의탁을 했으면 싶구먼. 대신 월세며 같이 지내는 생활비며 넉넉할 만큼은 줄 테니까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말고 어떤가? 아이고, 그런 게 아니더라도 장모님인데 당연히 모셔야 하는 거죠. 오히려 제가 말씀을 미리부터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제가 식당 일이며 손님한테 치여서 워낙에 정신이 없다 보니까 실례를 했네요. 난데없이 진행된 국가 사업으로 인해 가진 땅이 토지 수용된 엄마는 막대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그날로부터 남편은 티가 날 정도로 저와 엄마에게 신경을 쓰면서 새삼바른 사위의 표본 같은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듬직하다거나 뿌듯한 마음이 들기보다는 오히려 저는 실망감이 있었는데요. 사실 남편에게 엄마를 모셔야 하는 게 어떨까 얘기를 꺼냈다가 미친 소리 하지 말라면서 퇴짜를 맞은 전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당신 요즘 엄마한테 잘해주려는 건 알겠는데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은 없어? 뭐? 설마 내가 당신한테 장모님 모시는 거 반대했던 거 따지려는 거야? 왜 아니겠어. 내가 전에 엄마 모시자고 할 때는 미친 소리 말라면서 반대하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돈 얘기에 바뀌나 해서. 오해할까봐 하는 말인데 내가 장모님 모시려는 건 진짜 돈 때문이 아니야. 물론 돈 욕심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기는 한데 장모님이 내 엄마나 다름없어서 그런 거야. 당신이 엄마를 그렇게 각별하게 생각하는 줄은 몰랐네. 딱히 명절 때 찾아뵙거나 선물 드린 일도 없었어서. 그거야 마음은 굴뚝 같지만 몸이 워낙에 바빠서 그랬었던 거였지. 내가 하려고 마음먹으면 그때는 정말 잘하는 거 알지?
그런데 엄마 모시는 일 쉽지 않을 텐데 내가 식당 일이랑 같이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내 동생 지영이 있잖아. 2년 전에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땄었거든. 걔한테 장모님 돌보는 일하라면서 월급 비슷하게 조금이라도 돈 주는 건 어떨까?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내가 걔 공짜로 쓰기는 그렇잖아. 엥? 아가씨 성격에 이 일 맡으려고나 하실까? 아가씨 요양보호사 자격증 막상 따놓고 한 달도 일 안 해서 힘들다고 때려치웠다며. 그거야 진상 같은 인간들을 만나서 대여가지고 그런 거고, 장모님 인품이야 뭐 문화재 수준이잖아. 모시면서 가끔 수발 들어드리면 어머님도 편하고 믿을 수 있어서 서로 좋고. 안 그래? 집이 또 너무 좁아질까봐 걱정인데 괜찮으려나 모르겠다. 창고로 쓰고 있던 방, 짐들 다 옮겨놓고 정리 좀 하면 동생 지낼 방은 뚝딱이야. 아예 숙식하면서 어머님 모시라고 하지 뭐. 당뇨 있으셔서 몸도 많이 편찮으신데 그게 당신도 좋지? 아예 시누이를 같이 집에 머물게 할 정도로 엄마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는 남편. 저는 그것이 돈 때문에 이러는 건지 엄마를 정말 걱정해서 이러는 건지 감이 잘 오지 않았는데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의해야 할 엄마는 치매 증세까지 생기는 등 건강이 나날이 악화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남편이나 제 이름을 깜빡하기도 하고 도와주지 않으면 혼자 볼일을 보는 것도 어려워하는 식으로 점점 몸이 나빠지고 있었죠. 남편만이 아니라 엄마의 문제로도 마음이 괴롭던 저였지만 다행스럽게도 엄마는 아프면서도 제게 필요한 조언과 도움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너 박서방하고 조만간 이혼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박서방의 좋은 점을 오랫동안 지켜보려고 했는데 겉만 번드르르하지 속은 아주 썩은 내가 진동을 하는 사람이더구나. 미안한데 엄마 지금 무슨 생각으로 말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 지금은 몸 좀 괜찮아졌어? 오락가락해서 멀쩡한 남편이랑 내가 이혼시키려고 하는 것 같니? 걔 집에 엄마라는 사람을 그렇게 몰라? 나야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고 좋은 사람인 거 알지. 그런데 결혼할 때는 박서방이랑 결혼하라는 거 딱히 말리지 않았었잖아. 이제 와서 왜 그러나 해서. 네가 좋다고 하는데 박서방이랑 결혼하는 거 말려서 못하겠니? 그리고 말린다고 당시에 푹 빠져있던 네가 들을 것 같지도 않았고. 로미오와 줄리엣 이야기도 봐라. 걔들이 양가 부모님이 반대 안 했으면 알아서 사그라들었을지도 모른다? 그 이야기가 어떻게 됐건 간에 난 모르겠고 엄마가 왜 박서방하고 헤어지라고 하는지 듣고 싶네. 내가 치매 증세가 있기는 해도 24시간 내내 오는 거 아닌 건 알지? 그런데 내가 잠깐 전등 나간 것처럼 정신이 팍 나갔다가 들어왔을 때 보니까 아주 기가 막히더구나. 너 시누이는 내가 흘린 음식들 치우면서 내 욕을 엄청 하더구나. 치매 걸린 노인네 빨리 되직이나 할 것이지 하면서 말이다. 세상에, 아가씨가 그런 말까지 했다고? 엄마 돌보는 거 하나도 안 힘들다고 그러더니. 계속 들어봐라. 나도 그런 꼴을 접하니 민망하기도 해서 계속 정신 못 차리는 척 굴고 있었다. 그런데 박서방이랑 네 신우가 말하는 게 더 가관이더구나. 이제까지 바람을 대놓고 펴왔는데도 우겨줬더니 너가 멍청하게 넘어가줬다고 하면서 희희낙낙거리기까지 하면서. 엄마는 그 얘기를 듣고 참았어? 진짜 이 인간들 안 되겠다. 나 당장 이혼할래, 엄마. 나도 그 얘기를 듣고 열불이 나서 아주 그냥 미치는 줄 알았다. 그런데 내가 그 순간에 든 생각이 뭔지 아니? 우리 딸이 나 닮아서 똑똑하기는 해도 마음이 물러터져서 남의 말에 잘 속아 넘어가는 게 걱정된다는 거였다. 엄마, 설마 내가 박서방이 하는 거짓말에 또 속아 넘어갈 거로 생각하는 건 아니지? 왜 아니겠어, 이거사. 그러니까 앞으로 엄마가 하는 말 잘 들어라. 너는 이제부터 박서방이랑 너 시누이랑 보는 앞에서는 날 철저하게 무시해. 치매 걸린 노인네라고 무시하면서 그 인간들 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봐라. 너 눈으로 직접 보고 겪어봐야 그 인간들을 다시는 용서하질 않지. 난 가짜로라도 엄마한테 나쁘게 굴기 싫은데? 엄마 시키는 대로 해, 이거사. 세상에 좋은 사람도 많지만 좋은 사람인 척하는 인간들도 많다는 거 꼭 알려주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엄마 말대로 할게. 안 그래도 나 그이가 좋은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던 차였어. 식당에서 배앓이 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어디서 납품을 받아오는 건지 고기들 질이 영 이상하기도 하고.
김치 같은 것도 한국산 아닌 것 같은데 나한테는 막 한국산이라 우기고 그러더라고. 원래 사람이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는 법이다. 너는 그런 거 심증으로만 품고 있지 말고 엄마처럼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한다. 알겠니? 알겠어, 엄마. 너무 미안하지만 그이랑 아가씨가 보는 앞에서는 엄마 말대로 할게. 남편과 시누이가 엄마의 재산만을 노리는 속 시커먼 사람들이라는 걸 알게 된 저는 그날로부터 일부러 다 같이 있을 때면 엄마를 무시하고 치매인 노인네 언제 죽냐면서 막말을 했습니다. 가짜로 하는 것이지만 마음이 많이 아파서 그만둬야 하나 고민이 많이 됐는데 남편과 시누이는 그 떡밥을 푼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바로 물더군요. 여보, 장모 말이야. 그냥 어디 버리고 오는 건 좀 무리가 있겠지? 아니면 어디 허름한 요양병원에 두고 온다든가? 당신도 요즘 장모한테 하는 거 보면 아주 치매 때문에 지긋지긋해 보이더만. 그래도 다른 곳에서 보는 시선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좀 무리지. 그리고 가끔 그 할망구 멀쩡한 정신일 때도 있어서 까딱하다간 일수 틀리는 수가 있어. 아, 진짜 빨리 좀 죽어줬으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질긴지 모르겠다. 그렇다고 일부러 죽게 만든다거나 위험하게 했다가는 괜히 큰 문제 생길 수 있어. 힘들겠지만 아가씨 단속 단단히 해서 잘 모시게끔 해. 알겠지? 그래, 우리 부자 마누라가 하는 말 단단히 새겨들어야지. 나 나중에 돈 받은 걸로 빌딩 하나만 좀 해주면 안 되나? 사실 나 건물주 되는 게 어릴 적부터 꿈이었걸랑. 당신이 하는 걸 봐서 생각은 해볼게. 오, 우리 마누라 아주 화통하셔? 좋아. 장모 되질 때까지 화이팅이다. 힘내볼게. 금수 같은 인간들에게 엄마를 맡긴다는 게 걱정됐던 저는 고집을 부려 엄마를 좋은 요양병원에라도 보내거나 믿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돌봐야 하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가 심장마비로 인해 돌아가시는 일이 생기게 되어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는 연기를 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니 장례를 치르는 동안 목 놓아 울고 평생 저를 위해 헌신한 엄마를 애도했죠. 남편은 저의 그런 속내도 모르고 신이 나서는 시누이며 사람들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술을 주고받더니 나중엔 아예 핸드폰으로 크게 노래를 틀고 소주병을 잡은 채 따라 부르며 춤을 추기까지 했죠. 박서방 제정신이냐며 만류하는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말리지 말라고 하던 남편은 장례식장의 직원들과 사람들에게 붙잡혀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야, 우리 엄마 장례식에서 노래 틀고 춤추는 게 대체 무슨 경우야? 우리 마누라, 이제 당신이라고 부르지도 않네? 그래도 내가 봐준다. 장모 유산도 이제 우리 거겠다. 치매 걸린 노인네 잘 죽었는데 파티 아냐? 엄마가 죽었는데 파티는 무슨 파티? 내가 지금 술이 좀 덜 깨서 그런데 당신 좀 이상하다? 장모 죽은 거 꼭 슬퍼하는 사람처럼 구니까 좀 그렇네? 그러지 말고 뒤쪽 사람 없는 데로 나와. 같이 춤이나 추게. 춤 같은 소리 하고 앉았네. 미친놈. 그래, 좋아. 그럼 나도 칼춤 한번 춰볼까? 뭐? 미친놈. 칼춤. 당신 대체 지금 뭐라는 거야? 나보다 더 과음했나?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너 이제 인생 망했다는 뜻이야, 이 미친놈아. 그동안 식당에서 원산지 속인 거며 썩은 고기 판 거 다 증거 확보해 놓았어. 마누라, 오늘 장난이 조금 심하다? 지금 몹시 당혹스러운데 뭔 얘기를 하려는 걸까? 대체 식재료들은 왜 찍어놓고 협박질인 건데, 응? 너 친구 와이프랑 바람 피운 것도 엄마가 제정신 아닌 척 다 녹취해뒀고 다른 증거도 수두룩이야. 이제 이혼할 텐데 위자료 얼마 내야 할지 잘 생각하고 있어야 할 거야. 여보? 잠깐만, 설마 내가 바람 피웠다고 의심해서 이러는 거야? 그런 거면 내가 진짜로 당신한테 미안, 사과할게. 지긋지긋한 장모도 죽었겠다. 앞으로 우리 둘이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지긋지긋한 장모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우리 엄마가 너 같은 놈이랑 계속 살까봐 얼마나 걱정해 주셨는데 내가 머리에 총을 맞지 않고서야 너랑 계속 살겠니? 난 너랑 엮일 생각 없으니까 당장 이혼해. 아니, 그럼 내 빌딩은 어떻게 되는 건데? 야 이씨, 너 그럼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이거 완전 사기꾼 아냐? 애당초 바람 안 피웠다. 장모님 돈 때문에 모시는 게 아니다. 거짓말한 게 누구였을까? 손님들한테 먹는 걸로까지 장난치는 그런 인간이 사기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콩밥이나 처먹어.
여보, 잠깐만, 나랑 얘기 좀 하자. 여보, 꺼져. 너 같은 쓰레기랑은 더는 할 얘기 없어. 여보, 저는 그렇게 남편과 이혼하고 상간녀 소송까지 해 위자료를 받아 챙기는 한편 식당의 고발까지도 잘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게 이혼당한 것도 모자라 막대한 벌금을 물고 영업정지까지도 겪은 데다 불륜 때문에 친구들에게도 손절을 당해 반실성한 상태가 되었는데요. 시누이와 함께 제게 찾아와 무릎을 꿇으며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지만 저뿐만 아니라 엄마에게 한 짓거리들을 생각한다면 그들을 제가 용서해주고 다시 받아줄 이유는 전혀 없죠. 다시 나타난다면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으름장을 놓자 기겁해 달아나더니 다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네요. 금수와도 같은 남편에게 속아 잘못 결혼했고 남은 평생을 불행할 뻔했었지만 엄마의 도움으로 간신히 벗어나게 된 저의 사연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